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인입니다. 네, 머니네버슬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미증시는 우리가 기다렸던 파월 의장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잭슨 홀 회의에서 사실 우리가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여기에서 혹여나 이제 파월 의장이 조금이라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하게 된다면 그동안의 기대감이 와르르 무너질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죠. 그런데 그 기대감을 무너지지 않게 하는 발언이 나왔고요. 그러나 아쉽게도 50bp 빅컷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추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동안 금리가 인상기에 조금 주춤했었던 중소형주의 랠리가 두드러져서 러셀 2000 지수는 3% 넘게 강세를 보였고요. 3대 지수도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1% 넘는 상승 보이면서 5630선 회복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1.47% 오른 17800선 위에서 마감이 됐고 다우 지수도 1% 넘게 올라가면서 411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기다렸던 잭슨홀 미팅이 끝이 났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9월에 금리 인하 개시를 시사한 가운데 이제 시장의 관심은 금리 인하 폭과 속도에 쏠리고 있습니다. 시장 참가자들 여전히 연준이 9월 금리 인하 50bp가 아니라 25bp를 내리는 점진주의를 택할 것으로 베팅을 하고 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후에 빅컷에 대한 기대감을 저버릴 수는 없겠습니다. 9월 FOMC를 앞두고 다음 달 6일에 이 8월에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이때 노동시장의 둔화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된다. 그렇다면 50bp 가능성이 열리게 되겠죠. 그렇다 보니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도를 키워가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2년물 국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는 주말에 하락분을 포함해서 10년물 기준으로 8bp가 하락한 3.8% 그리고 통화정책에 정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13bp가 내렸습니다. 3.92%를 기록을 했는데 이제 다음 달 금리 인하가 사실상 확정이 되면서 2년물 금리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내려오고 있다는 풀이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의 증시가 조금 더 불이 붙은 채 마무리가 됐었고요. 국제유가 보실게요. 국제유가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를 시사를 하면서 다시금 상방 쪽으로 고개를 틀어버린 국제유가이고요. 브렌트유로 봤을 때 그 종가는 배럴당 79달러로 전장 대비해서 2.3%가 올랐고요. WTI는 74.83달러로 종가가 만들어졌고 2.5% 튀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는 사이에 주말 사이 그 중동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앞으로 국제유가에 대해서 그 상방 조금 더 두드릴 수 있는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국제유가의 그 흐름을 예의주시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국제유가를 움직이는 요인들은 사실 중국의 수요 둔화도 있지만 전쟁 관련한 이슈로 또 위로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계속된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 꼭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맵을 통해서 시장 분위기 한눈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저희가 좀 이번에는 크게 보여드리는데요. M7 종목들이 약간 혼조를 보였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0.7%대 하락하면서 아쉬운 모습인데요. 시장에서는 이제 메타, 그러니까 기존의 페이스북이 메타버스의 메타로 이름을 사명을 변경을 했을 때 메타버스 관련한 사업을 엄청나게 좀 발전시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오히려 AI에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도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의 주가는 4.5% 강한 상승이 보였고요. 이민 소비자 쪽에 있어서의 주가 상승이 두드러졌죠. GM과 포드, 자동차주 모두 좋았고요. 홈디포나 로우스 등의 종목들도 3에서 많게는 4% 이상의 강세를 보였고 조금 옆으로 가보면은 치폴레도 소폭 상승한 가운데 스타벅스의 주가가 1.7%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뭐 부동산 쪽도 나쁘지 않았고요. 종목 가운데 M7 종목 중에 애플의 주가도 1% 넘게 올랐고 구글도 1%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폭이긴 하지만 강세를 보였고요. 유독 빨간 종목들 몇 가지 보이는데 인투이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내용들 전해드릴 텐데요. 7% 가까운 주가 하락, 상승장 속에서도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주가 빠졌고
전체 반도체 종목 안에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좀 부진했죠.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종목들 특히 엔비디아의 주가가 4.5% 강세를 보였고요. 브로드컴도 2%대, AMD, 퀄컴도 모두 2%,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주가가 3% 넘게 강한 상승이 나타났고요. 소프트웨어 쪽 그리고 반도체 장비단에 있어서의 주가도 모두 올랐습니다. 자, 그럼 특징적인 종목들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까요? 네, 첫 번째로는 퀄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컴이 주가 2% 올라가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참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그 사업적인 측면에서 한 방 던지겠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팹리스 반도체 회사 시퀀스 커뮤니케이션의 기술을 사들이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4G IoT라는 기술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약 2억 달러, 우리나라 돈 2,700억 원의 그 시퀀스 기술을 인수한다라고 하고요. 산업용 IoT 포트폴리오를 앞으로 좀 강화하기 위함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아직까지 세부 내용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고요. 최종적인 기술 인수, 프랑스 정부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2.6% 상승하면서 173달러 퀄컴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썬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22일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이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가 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과거 대선에 비해서 이번 선거가 증시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두 후보 간의 정책 차이가 좀 극명하죠. 시장의 주도주가 빠르게 바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와주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안에서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 안에서도 태양광주들의 독보적인 흐름이 있었는데요. 썬런이 또 한 번 급등을 보였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에만 한 15% 넘게 올랐었고요. 해리스 부통령이 부상을 하면서 주가 상승 랠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에 7.7%대 상승으로 썬런 어느새 21달러의 종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워크데이 살펴보겠습니다.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워크데이, 이 주가가 12% 이상 뛰면서 주목도가 높았습니다. 워크데이 꾸준한 성장세 그리고 견고한 성과를 보였던 2분기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 아울러 글로벌 시장 기회가 확대가 되고 있다면서 2026년 그리고 2027년까지 이 가이던스를 모두 다 높여 잡았습니다. 키뱅크 투자은행이죠. 목표가 262달러에서 285달러까지 상향 조정 들어갔었고요. 비중 확대 등급은 유지가 됐습니다. 자, 12.4% 상승하면서 워크데이 어느새 260달러 목전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투이트 살펴보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인투이트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4분기 실적이었습니다. 예상치 그 이상이었다라는 평가 받고요. 매출인 컨센서스 추정치 9,900만 달러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AI 기반으로 한 재무관리 도구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내년에 조정 후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를 예상보다 높게 상향을 했는데 하지만 다음 분기 매출 성장률은 좀 낮게 잦았습니다.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주가는 하방 압력을 받아갔습니다. 7% 가까이 떨어지면서 620달러 하회하면서 장 마쳤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주식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머니 네버 슬립 이유림 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머니 네버 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 네버 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포인트부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알고 있었어도 기쁜 소식이다. 바로 잭슨홀 미팅 관련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들려주시죠. 네, 이 잭슨홀 미팅에서 과연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했길래 이렇게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날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도래했다며 우리의 여정은 방향이 명확하다고 밝혔습니다. 금리 인하라고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통화정책 완화를 선언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또 특별히 주목할 점은 따로 있겠습니다. 파월 의장은 9월 금리 인하 폭을 25bp로 제한하는 표현을 굳이 쓰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연준 인사들이 전날 공개 발언에서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과는 살짝 대비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월스트리트에서는 그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을 배제했다며 따라서 비컷의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꾸만 또 이게 기대감을 만들게 되면은 시장에서 이제 기대한 만큼 또 실망 커질까 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과연 이런 비컷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로 될지 9월 FOMC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입뉴스를 통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한입뉴스는 텔레그램 CEO의 체포 소식입니다. 텔레그램 창립자인 파벨 두로프가 루브르제 공항에서 체포됐다라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전해졌습니다. 부적절한 컨텐츠 관리 및 범죄 악용 방치를 관련한 협의를 받고 있는데요. 텔레그램 측에서는 두로프는 숨길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텔레그램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텔레그램 메신저 앱의 창립자 파벨 두로프가 프랑스 외곽의 르브르제 공항에서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 두로프는 프랑스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는데요. 개인 제트기에서 착륙한 직후 바로 체포 절차가 이뤄졌습니다. 텔레그램의 부적절한 콘텐츠 관리와 또 경찰과의 협력 부족에 대한 초기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경찰 측의 입장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텔레그램 측은 두로프가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또 텔레그램은 유럽의 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두 번째 한입 뉴스입니다. 헤드라인부터 한번 열어보도록 하죠. 다시 무료로 배포를 한다. 어떤 얘기일까요? 바이든 정부가 최근에 다시 한번 코로나의 확산이 빚어지자 코로나19 검진 키트를 무상 제공을 재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홈페이지로 4개 무료 테스트 키트를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오미크론 변종 등 다양한 변종을 감지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진 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9월 말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4개의 무료 테스트 키트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종을 포함해서 여러 변종을 감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름을 지나며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한번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현재 거의 모든 주에서 코로나19 검출 수준이 높음 또는 매우 높음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진 한입 뉴스는 애플 아이폰 출시 소식 확인을 해볼게요. 헤드라인은 9월 10일에 데뷔합니다. 9월 10일 아이폰 16에 그리고 또 애플워치 등의 신제품 공개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9월 20일부터는 AI 내재된 아이폰이 본격 판매가 됩니다. 올해 말 PC 라인업 중에 이제 맥 미니나 맥북 프로 그리고 아이맥 등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1차 벤더에 들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아이폰 그리고 관련한 다양한 기기들 데뷔 소식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애플이 9월 10일에 신제품 출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애플은요, 아이폰 16 시리즈를 비롯해서 새로운 애플워치 그리고 에어팟을 공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사 이후 9월 20일부터 아이폰을 본격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AI를 전면에 내세운 이번 신제품 라인업이 고객들의 기기 변화를 또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이고 있고요. 또한 애플은 올해 말에 신규 맥 미니, 또 맥북 프로, 아이맥 등 PC 라인업도 출시할 것으로 보여서 애플의 주가가 하반기에 어떻게 흘러갈지 장기적으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애플 쪽에서 이제 유로로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내용도 전해진 만큼 과연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게 될지 여부도 지켜보겠고요.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가 1차 밴드 포함된 만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아이폰 16을 초기에 또 매매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 오픈 AI 소식 전해드릴게요. 빅테크가 될 준비 중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오픈 AI 코프만이라는 인물을 이니셔티브 담당 책임자로 고용을 했습니다. 이 인물이 어떤 인물이나 봤더니 메타 출신의 생성형 AI 부문의 전문가라고 하는데요. 빅테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력직 인재를 채용 중인 오픈 AI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픈 AI도 이제 슬슬 이 빅테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일까요? 최근 오픈 AI는 메타의 플랫폼의 전 임원인 이리나 코프만을 전략적 이니셔티브 담당 책임자로 고용을 했습니다.
코프만은 메타에서 5년 동안 근무를 하면서 이 생성형 AI 부문 제품 관리의 선임 디렉터로 일한 바 있고요. 오픈 AI는 메타, 구글 등 빅테크와 경쟁하고자 이 소셜미디어 분야의 경험이 있는 비즈니스 리더들을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시에 자사의 몇몇 주요 인재들이 이 경쟁사인 엔트로픽으로 이직하는 상황도 겪고 있어서 오픈 AI 내부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오픈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존에 그 창립 멤버들 대부분이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고요. 오픈AI가 이제 기본적인 그러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더 확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한 인재들 또 어떤 인재들이 새롭게 합류하게 될지도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어서 종목 뉴스 두 가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주가와 더불어서 시장의 방향의 바로미터가 될 빅 이벤트, 바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실적 발표라고 네.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됐다고 할 수 있겠죠. 엔비디아가 8월 28일 수요일 장 마감 이후에 2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분기 실적 발표에 앞서서 먼저 1분기 실적을 한번 복귀해 볼까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회계연도 2025년 1분기에 260억 4,4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62% 증가한 수치였고요. 이 엄청난 실적은 데이터 센터 매출의 성장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분기 데이터 센터 부문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427%나 늘어난 바 있고요. 2분기의 실적도 1분기만큼은 아니지만 크게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잭스 인베스트 리서치가 집계한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에 따르면요. 엔비디아의 2분기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109%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매출의 증가도 좋지만 그 계속해서 분기마다의 증가율이 좀 꺾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실제 서프라이즈 비율도 꺾이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시장이 어떻게 해석하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일단 월가에서는 어느 정도 기대치를 지금 내비치고 있을까요? 네, 조금 다양한 애널리스트들의 시각을 가져와 네. 봤는데요. 25일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하그 리브스 렌지라운의 아치 이크린 애널리스트는 메타와 또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고객사들은 모두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시장을 선도하는 엔비디아의 칩의 성능으로 이 AI 제품을 구축하고자 하는 열망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산업 분위기는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시장의 전망을 또 뒷받침한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그가 제시한 2분기 전망 매출과 영업이익은요, 각각 286억 달러와 187억 달러였습니다. 또 AJ벨의 애널리스트들은요, 엔비디아가 지난 5분기 동안 컨센서스 추정치를 무너뜨리고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다고 진단을 하고 나섰는데요. 즉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시장의 기대보다도 높은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빅테크에 대한 실적의 기대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이 높아진 눈높이를 얼마나 엔비디아가 충족하게 될지가 관건이겠습니다.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또 저점 대비 많이 올라왔죠? 네, 엔비디아의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3일은 4.55% 상승하면서 129.37달러의 정규 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엔비디아의 주가는 무려 150% 이상 상승했었는데요. 정말 엄청난 주가 퍼포먼스를 계속해서 하방 압력에도 이어가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고요. 8월 23일 웨드부시는 엔비디아에 대한 목표 주가를 한번 조정을 했습니다. 기존 120달러에서 138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 역시도 2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녹아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지는 종목 뉴스는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입니다. 지난 7월에 빚어졌었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업데이트 사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9월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7월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후에 이 수백만 대의 윈도우 컴퓨터에서 오류가 생기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고 때문에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들은 혼란에 빠졌었습니다.
항공사는 수천 건의 항공편을 취소를 하게 됐었고 또 물류 회사는 택배 배송을 늦게 할 수밖에 없었었죠. 병원은 또 심지어 진료 예약을 연기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사고로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두 기업 모두에게 악재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23일 CNBC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9월 10일 워싱턴주 레이먼드에 있는 자사의 캠퍼스에서 보안 기업들과 함께 이 유사한 문제를 방지할 방법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물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함께 참여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사태 방지를 위해서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할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과연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라는 걸까요? 네, 그 논의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관계자는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윈도우의 커널 모드가 아닌 유저 모드에 더 의존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널 모드는 운영체제의 핵심 부분에 대한 완전한 접근 권한을 의미하는데요. 반면 이 유저 모드는 중요한 자원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커널 모드는 운영체제의 관리자 계정처럼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또 유저 모드는 제한된 권한을 가진 일반 사용자 계정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이런 유저 모드에 더 의존하게 함으로써 조금 더 보안을 높이겠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엔드포인트 보호 산업에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와 센티널1, 또 체크포인트 등 보안 기업들은 커널 모드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 커널 모드를 유저 모드로 바꾸게 되면요. 한 애플리케이션이 충돌을 해도 다른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최근 몇 년 동안 애플은 맥OS에서 이 커널 액세스를 제한했으며 개발자가 커널 확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커널 모드를 유저 모드로 바꾸는 것만으로 해당 사태에 대한 해결이 충분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는 일부 문제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당장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도 보안 기업들과 다양한 대응 방식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부사장은 9월 10일의 이벤트 이후에 추가 업데이트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해당 행사에 대해서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주가가 잠잠한데 최근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최근 주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3일 마이크로소프트는 0.3% 오른 416.79달러의 정규장을 마쳤습니다. 올해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는 S&P 500 지수에는 소폭 못 미치는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해당 사건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또 주가는 어떻게 반등하게 될지 지켜볼 필요 있겠습니다. 네, 오늘 머니네버슬립 시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빅테크 기업의 소식을 전달드렸는데 오픈AI는 새로운 인재를 영입해서 더욱더 사업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취약한 부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강점이 있는 부분인 이러한 보안 관련해서 조금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입지에 굳히기를 나서고 있습니다. 오픈AI와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서로의 연관관계도 있기 때문에 오픈AI의 행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머니네버슬립 이유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머니네버슬립은 프리미엄 미국 주식 컨텐츠를 여러분께 매일매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네버슬립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